안녕하세요. 뼈아대 고영선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로스 IQ 5번째 시간이고요. 성장 경로 4번째 제품 확장인데요. 오늘의 제목은 이렇게 지어볼까요? 당신은 당신의 파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확장은 기존 시장에 신제품을 파는 겁니다. 새 시장에 신제품을 파는 거는 이 다음 성장 경로인 고객 제품 다각화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 확장은 기존 시장에, 기존 고객에게 신제품을 내놓는 거예요. 떡볶이 집으로 얘기하면 여름이니까 우리 고객들한테 임시로 수박 떡볶이를 제공하는 거 이런 것이 될 수가 있겠죠. 티파니 보바가 제품 확장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런 데이터를 쭉 얘기를 합니다. 책에서 읽어드릴게요. 기존 고객은 새 고객과 비교할 때 50% 더 신제품을 시도하고 31% 더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 것이죠. 여러분께서 새로운 상품,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에 굳이 먼저 새 고객에게 새로운 시장에 할 이유가 없는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기존 고객은 충성도가 있기 때문에 신제품에 대해서 50% 시도하고 30% 더 소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확장 전략을 시도하는 것이 훌륭한 것이죠. 더 리스크가 적은 것이죠. 그렇죠?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세계 소비자의 60%는 새 브랜드로 바꾸는 것보다 친숙한 브랜드의 신제품을 구매하고 싶어 한다. 이게 브랜딩의 힘이죠. 왜 브랜딩을 해야 되는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호감이 가고 친숙하고 좋아하는 브랜드의 신제품을 내가 잘 모르고 친숙하지 않고 별로 호감이 가지 않는 브랜드의 신제품보다 더 관심 갖고 더 산다는 것이죠. 세 번째, 소비재 사업에 속하는 주요 범주 54개 중 42개는 더 젊은 무명 기업에게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다. 이게 어떤 이유로 얘기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제품 확장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기존 고객에게 신제품을 제공하지 않았을 때 오늘 리스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대는 바뀌고 고객의 니즈가 바뀌고 있는데 그 니즈에 발맞춰서 신제품을 내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경쟁업체가 등장을 해가지고 신제품을 내놨을 때 기존 고객이 이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그 측면에서도 제품 확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톰슨 로이터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2025년 세계 소비 계층의 70%는 개발도상국 거주자일 것이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로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럴 수 있죠. 만약에 저희가 개발도상국에 판매를 하고 있다면 그 시장 자체가 되게 커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새로운 시장을 진출하기보다 기존 시장에서 승부를 보는 것이 나을 수 있다라는 것 될 수가 있습니다. 신박사님과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큰 돈을 벌려면 미국도 진출하고 유럽도 진출하고 속칭 선진 시장에 진출해야 되지만 보면은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만 합쳐도 어마어마해요. 핵심 무엇이냐면 그 시장이 계속 커가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지금 그 시장에 무언가를 팔고 있지는 않지만 그 시장에 무럭무럭 자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예전부터 큰 돈 벌려면 선진시장 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지금 속한 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면 고객 제품 다각화보다 새로운 시장에 진출해서 신제품을 파는 것보다 기존 시장에 신제품을 출시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장이 완전 커지고 있다면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품 300개 중 1개꼴로 고객 구매 행동, 제품 범주, 기업 성장 궤적에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제품 300개 중에 한 개는 그야말로 패러다임을 전방위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 나오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여기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아이폰이죠.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었는데 카테고리가 엄청나게 시장이 커졌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인류의 삶 자체도 바꿔버렸죠. 이런 제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책 중에 팀 하퍼드의 경제학 팟캐스트, 이 책의 내용이 바로 경제를 바꾼, 더 나아가서 우리 인류의 삶을 어느 정도 바꾼 제품 아이디어 50개를 소개시켜준 책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럼 읽어보시면 정말로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상품들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신제품이 앞으로 가져올
파급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다는 거죠. 기업이 성장하고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이 사회, 경제의 어떤 구조, 인류의 어떤 삶 자체를 변경시킬 수 있을 정도로 파급이 있는 것이 제품, 신제품. 그게 또 우리의 제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제품 확장이 주는 의미가 크다는 것을 티파니 보바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품 확장을 할 때에, 신제품을 낼 때에 우리가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또 티파니 보바가 그런 식의 이제 뉘앙스를 풍기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과연 제품은 무엇인가? 제품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품이란 무엇일까요? 프로덕트는 무엇일까요? 책에 세스 고든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품을 위해 고객을 찾지 말고 고객을 위해 제품을 찾아라. 그러니까 제품을 위해 고객을 찾지 말고 고객을 위해 제품을 찾아라. 여기에 일단 제품에 대한 본질이 나옵니다. 뭐죠?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고객을 위하는 거예요. 좀 더 다른 말을 바꾸면 뭐냐면,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해 주는 것이 제품입니다. 가치를 제공해 주지 못하면 그건 제품이 아니죠. 당연히 성공적인 제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객이 가치를 못 얻기 때문에 돈을 줄 리가 없어요. 순간적으로 혹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답은 나옵니다. 내가 이 제품에서 어떤 가치를 얻지 못하는데 돈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객에게 가치를 주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를 잊어버린 경우가,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비즈니스에 많습니다. 왜요? 내 생각에 만들어 놓으니까 좋거든. 내 생각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제품을 개발하고 발명한 입장에서는 그냥 좋은 거야, 이게. 혹은 나의 맥락에서 좋은 거야. 그래서 좋으니까 파는 겁니다. 근데 어쩌죠?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봤을 때 훌륭한 발명품이고 엄청난 아이템인데 실제로 고객에게는 가치를 제공해 주지 않아. 그러면 제품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죠. 의외로 많은 제품들이, 많은 아이템들이 나만 좋아서, 맞는 사람만 좋아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상 고객들은 원하지가 않는데. 그래서 고객에게 가치를 주는 거, 이게 바로 제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객과 윈윈을 해야 돼요. 윈윈이죠. 고객에게 가치를 주고 나는 이득을 얻으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가 주장하고 있는 건 뭐죠?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자. 윈윈만 하지 말고 윈윈윈을 하자. 제품을 산 고객에게만 가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제품이 사회에 나왔잖아요. 이 사회에 나갔을 때 이 사회에도 가치를 주는 일을 하자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만드는데 이 제품이 고객에게 특정 가치를 줘요. 되게 유용해. 그런데 이 상품을 만들면서 막 공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안 좋아.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걸로 제품을 팔았으니까 기업도 윈. 이걸 당장 산 사람은 당연히 이 제품의 어떤 유용성이 있었으니까 윈. 그런데 환경은 오염돼. 이 사회는 윈이 아닌 거죠. 그러면 윈윈윈이 아니라 승승승이 아니라 승승패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건 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나온 제품이 이 제품을 사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제품을 만든 모든 과정과 이 제품이 사회에 나갔을 때 이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제품을 만들자. 그래서 윈윈윈을 하자라는 것이죠. 저희한테 적용을 해보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큐블리케이션, 책을 판권을 사서 그거를 번역을 해서 어떻죠? 여러분께 이제 이 제품을 이제 파는 것인데, 저희가 이 상품을 팔 때 윈윈을 해야 되잖아요. 책이 좋아야 돼요. 제가 판권을 살 때는 어떻게 하죠? 최대한 독자들에게 가치를 줄 수 있는 책을 살 수 있도록 제 스스로 노력도 많이 하고 돈과 시간을 많이 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걸 출판을 했을 때 독자들이 가치를 얻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책이라고 하는 것은, 안 좋은 책은 그 마이너스 가치를 준다니까요. 한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매우 매우 중요한 상품이 바로 이 책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우리가 책만 출간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잖아요.
강의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책을 산 독자가 무료 강의를 들음으로써 책에 대한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더 많은 가치를 드리기 위해서 강의를 찍는 것도 있고, 근데 책을 안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강의가 유익해. 책을 안 샀지만 이 책을 안 산 사람조차도 이 강의를 통해서 유익을 얻었다면 이 사회가 유익을 얻는 겁니다. 이게 무료이기 때문에. 그러면 윈윈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책을 내고 강의를 할 때 이걸 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이 책을 보고 이 책을 독자분들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고, 혹은 이 책을 안 샀지만 저희 강의를 보고 강의가 좋네? 이 책에 관심이 생겼어. 책을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강의를 받지만 책을 안 사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혹은 경제적인 측면 때문에 못 사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강의가 나쁘진 않죠? 여러분? 나쁘지 않고 가치가 있다면 이 사회에도 긍정적인 가치를 내는 거예요. 윈윈윈이 되는 것이죠. 저희는 최대한 저희가 큐블리케이션을 할 때 이렇게 저희와 또 독자 여러분과 또 독자가 아닌 분들조차도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전략을 짜는 것이죠. 이렇게 제품 확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에는 무엇인가? 고객에게 가치를 주는 것이다. 근데 우리 뼈독자 여러분들 어떻죠? 더 나아가서 고객만 가치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상품을 서비스를 냈을 때에는 사회에도 긍정적 가치를 내는 그런 제품을 내자. 그렇게 되면 더 롱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걸 한번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제품이란 무엇인가? 가치를 주는 것인데 형태는 어떤 것인가? 형태는 정해진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형태든 간에 고객에게 가치를 준다면 그거는 제품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책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2017년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10대 기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위 세일즈포스트닷컴, 2위 테슬라, 아마존, 상하이 혈액제대, 넷플릭스, 인사이트, 힌두스탄 유니리버, 아시아 페인트, 네이버가 들어갔네요. 네이버, 리즈네턴 제약사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혁신 기업인데 어떤 상품을 만드냐, 어떤 제품을 만드냐 봤더니 천차만별이에요. 소프트웨어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요. 인터넷과 직접 시장 소매 이런 것도 있고요. 생명공학 기술, 가정용품,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0위 아래 보면 쭉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든 상관없이 고객에게 가치를 주게 된다면 그게 제품이다. 그래서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기존 고정관념을 깬 상품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 뭐죠? 부동산을 하나도 소유하지 않고 있는데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어요. 우버는 어떻죠? 자동차를 한 대도 소유하지 않고 있는데 자동차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기존의 고정관념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시대가 변하면서, 특히 소위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평소에 생각하지 못하고 기존에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존조차 상품을 상업적으로 파는 건데, 소매로 파는 건데 많은 이익이 어디서 나오고 있냐면 클라우드 서비스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떤 상품을 판다, 제품을 판다 했을 때 그 형태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어떤 형태든지 고객에게 가치를 주게 된다면 그거는 제품이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품이란 형태에 상관없이 고객에게 가치를 주는 것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그러한 본질적인 정의를 마음속에 두고 전략을 폈을 때에 정말 훌륭한 신제품이 여러분의 기업과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꽃피울 수 있는 그런 신제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는 신제품을 출시할 때 어떤 신상품을 낼 것인가, 어떤 신제품을 낼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훌륭한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조언이에요. 신제품을 출시할 때는 늘 실패 위험이 따르지만 21세기에 규정한 제품에 대한 새 정의를 적용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제품 확장 전략을 수행할 때는 기존 고객이 거래 기업으로 연상하는 핵심 제품에 대한 인식과 맞지 않는 새로운 제품을 출시해 기존 고객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는 것이 관건이다. 오히려 핵심 제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법을 생각하고
기존 고객층에 인접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꿀팁입니다. 여러분이 신제품을 내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만듭니다. 그런데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기존 고객을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됩니다. 왜? 제품 확장이라는 것이 기존 시장에 신상품을 내는 거예요. 근데 신제품을 내는데 기존 고객이 이 제품에 대해서 사전 정보가 없어. 너무 생뚱맞아. 그러면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그래서 기존 고객을 혼란스럽게 않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존 고객층에 인접한 제품, 핵심 제품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법. 다시 말해서 기존 시장에 기존 고객이 있으면 우리가 원래 팔던 상품이 있을 거잖아요. 기존 제품이 있잖아요. 신제품이 이 기존 제품과 너무 동떨어진 거를 내지 말라고 조언하는 거예요. 기존 제품과 연결된 제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책이 무엇입니까? 컨텐츠 트랩, 컨텐츠 미래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컨텐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컨텐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커넥션인데, 커넥션의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유저 커넥션, 프로덕트 커넥션, 펑셔널 커넥션 얘기하잖아요. 그 중에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프로덕트 커넥션, 제품 연결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품을 낼 때 그냥 생뚱맞게 내지 말고 기존 제품과 연결시킬 수 있는 제품을 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뭐 아이폰 얘기했으니까 애플 얘기해보죠. 아이패드가 나왔을 때 생각해 볼까요? 아이패드가 나왔을 때 기존 아이폰 유저들 입장에서 뭐죠? 혼란스럽나요? 전혀 혼란스럽지 않아요. 심지어 디자인도 비슷해. 커질 뿐이야. 사용법도 똑같아. 근데 어떤 가치를 줬냐? 그냥 아이폰에서 할 수 없는, 아이폰은 크기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보다 더 큰 디스플레이에서 할 수 있는 가치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 제품이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같은 계정을 쓸 경우에 아이폰에서 썼던 어떠한 뭐 어플리케이션이나 어떤 뭐 글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이 아이패드에도 동기화가 돼서 내가 따로 옮기지 않아도 아이폰에서 했던 것들을 아이패드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동기화를 시켜줍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패드에서 사진을 찍고 아이폰에서 사진을 찍고 아이패드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아이클라우드에서 어떻죠? 둘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클라우드 연결시켜 놓으면 아이패드에서 찍은 걸 아이폰에서 볼 수가 있고요. 아이폰에서 사진 찍은 거를 아이패드에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연동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새로운 제품을 왔을 때 기존 제품과 연결이 잘 되어 있어 가지고 거부감도 잘 들고 새로운 가치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봤을 때는 야, 그냥 아이폰이랑 아이패드랑 뭐 크기만 커졌지 뭐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이패드를 사버렸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샀죠. 게다가 아이폰과 노트북 사이에 새로운 카테고리가 있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문을 한 방에 날려버렸죠. 있을 수 있다. 패드가 그렇다. 새로운 제품 카테고리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제품 연결.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떤 신상품을 냈을 때 기존 제품과 너무 동떨어진 거를 내지 말라. 식당을 해요. 신제품을 내려고 해. 그런데 어떻죠? 기존의 음식과 너무 동떨어지면 어떻죠? 예를 들어서 여기는 되게 분식집인데 분식집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스시가 나와. 뭔가 좀 약간 혼란스럽잖아요. 근데 이게 예상치 못한 파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냥 예시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제품과 연결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배달 음식 중에 되게 맛있게 먹는 것 중에 소곱창을 되게 맛있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소곱창과 내가 함께 늘 시키는 게 있어요. 고추장찌개를 함께 꼭 시킵니다. 왜냐면 둘이 궁합이 너무 잘 맞아요. 그러면 원래 소곱창을 만드는 집이에요. 신제품을 내려고 해. 근데 낼 때 그냥 내는 것이 아니라 내 기존의 음식과 연결될 수 있는 궁합이 맞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업체는 고추장찌개를 냈는데 너무 궁합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소곱창을 먹고 싶을 때 저는 고추장찌개를 함께 시킵니다. 제 고객으로서 이 배달 음식점에서 얻는 가치가 되게 높아지는 거예요. 시너지가 막 나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음식점 입장에서는 어떻죠? 두 개를 같이 파니까 훨씬 더 좋은 거죠. 제가 마라탕 시켜 먹는 집은 계란 볶음밥이 있는데 그렇게 조합이 엄청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신제품을 낼 때는 기존 제품에 너무 벗어나지 않게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확장하는 것이 무엇이죠? 또 컨텐츠 트랩이 책에서 나오고 있죠? 보완제를 만들어라. 여러분, 보완제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고객이 돈은 주지 않지만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제품을 많이 팔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이 제품 확장이 신상품이 꼭 돈을 받는 것만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책에서 안 나오지만 컨텐츠 트랩과 연결시켜 보면은 뭐죠? 이 신상품이 고객한테 돈은 받지 못해. 그러나 고객의 가치를 제공해 주는데 이 보완제가 기존 제품과 연결되어 있어서 기존 제품을 많이 팔게 해줍니다. 그래서 보완제형 제품 확장은 고객층 침투를 더 강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고객층 침투가 뭐죠? 기존 고객에게 기존 제품을 더 많이 파는 거. 대표적인 건 뭐죠?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강의가 그렇죠. 강의가 그렇습니다. 이 책을 읽음에 있어서 저희 강의가 40강 이상 나올 건데 이게 무료잖아요. 이 강의를 저희가 제공해 준다고 해서 돈을 받지가 않습니다. 돈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이 책은 강의가 40개가 무료로 있네? 이 책 괜찮은데? 선물만 한데? 라는 걸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책을 사신 분은 저희가 다음 책을 냈을 때 더 충성도가 올라가서 여기는 그냥 책만 내는 것이 아니라 강의나 여러 가지 자료로 이 책을 더 잘 이해해 줄 수 있게끔 무료 보완제를 많이 뿌려주네. 좋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하는 신제품들은 지금까지는 거의 다 무료 보완제가 많아요. 무료 보완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신제품을 냈을 때 패러다임을 바꿔서 꼭 고객이 돈을 받는 제품만 신제품을 내지 마십시오. 기존 제품의 판매를 증가시킬 수 있는 보완제라면 훌륭한 제품 확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또 윈윈윈이죠. 보통 보완제 같은 경우는 무료이기 때문에 기존 제품을 안 사는 사람도 가치를 얻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완제를 내놓는 기업도 이득, 기존 고객도 이득, 그냥 이 사회도 이득.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앞으로 신제품을 내놓을 때, 새로운 음식을 내놓을 때,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을 때 뭐다? 제품이란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제품이란 무엇인가. 형태에 상관없이 고객에게 가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점검해보죠. 내가 지금까지 팔았던 거는 고객에게 가치를 주고 있는 것인가 라를 생각하게 되고, 새로운 제품을 내놓을 때 뭐죠? 이게 고객에게 가치를 줄 것인가를 아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대신 가치를 주게 된다면 이거는 형태는 상관없다 하는 것이고, 또 신제품을 낼 때 너무 생뚱맞은 걸 내지 말고 기존 고객이 헷갈리지 않게, 혼란스럽지 않게, 더 나아가서 기존 제품과 연결될 수 있는, 프로덕트 커넥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상품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서 신상품이 꼭 고객에게 돈을 받지 않아도 된다. 만약에 고객에게 가치를 주는데 그 가치가 기존 제품과 연결되어 있어서 기존 제품의 판매를 더 증가시킬 수 있는 보완제라면 내라. 이런 보완제는 윈윈윈이 된다. 나도 좋고 고객도 좋고 이 사회도 좋다. 이런 것들을 갈무리 하시면서 여러분의 제품 확장이 꼭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